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 군사력 평가 기관 GFP, 이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최근 전세계 145개국의 이 군사력 순위를 비교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제가 좀 깜짝 놀랐네요. 대한민국이 바로 몇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5위입니다. 5위. 이게 아니 핵도 없는데 어떻게 5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아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이 군사력이라는 거는 파괴력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소위 원자탄을 갖고 있냐 없냐, 핵무기를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면은 또 순위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이 군사력 순위, 이게 재래식 무기만을 두고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재래식 전력. 그렇죠. 핵전력은 좀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 중에서 최신 무기 바로 쓸 수 있는 동원되는 이제 가능한 무기들 기준을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북한보다 앞서죠. 아니 북한이 지금 34위인가 36인가 그러던데. 네, 34위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최신 무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바로 즉각 동원이 돼서 전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이 핵도 있는데 34위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이 뭐 핵무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재래식 전력만 갖고 있으니까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지금 요거는 이제 완전 재래식 전력, 최신 무기 중심으로 운영하는 나라. 그 기준으로 하면은 뭐 대한민국이 당연히 5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GFP가 내놓은 이 전 세계 군사력 평가, 이것은 재래식 무기만을 두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기준점이. 아무튼 그래서 1위는 당연히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뭐 가동률이 뭐 워낙 뭐 잘하죠. 하여튼 가동률이 높죠, 그 나라가. 그러니까요. 좀 전에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핵잠 보유 숫자가 완전히 차이가 크게 나죠. 뭐 중국 해군이 뭐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자료를 저희 같은 자료를 이렇게 펼쳐놓고 비교를 하는데 중국의 원잠이 SSBN이나 SSN 합해서 몇 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대척 됩니까? 뭐 6, 12척. 12척. 물론 이제 지금 뭐 이제 준비해서 찍어내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기획이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잠수함 숫자가 재래식 잠수함 SS. 그게 뭐 40에서 50척 사이니까 그걸 다 합해버리면 잠수함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로 보이지요. 그러니까 완전 SS 재래식 잠수함 숫자까지 몽땅 합하면 거의 뭐 100여 척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100척에 이제 가까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또 미 해군의 뭐 7함대, 3함대 다 합해서 원자력 그 추진 잠수함 따지면은 비교가 또 안 되고 아직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공격 원잠 SSN이라고 그러죠. 뭐 일종의 전술급이죠. 전략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탄도탄을 싣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트라이덴트급 탄도탄을 싣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그냥 일단 현재 그 퇴역을 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로스안젤레스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로스안젤레스급 뭐 기존에 CUF급 3척도 있고 그리고 버지니아급까지 버지니아급은 이제 한참 건조하고 있죠. 다 합해서 일단 뭐 계류하고 있는 거 다 포함하면 80척. 왜냐면 LA급이 그 사이에 많이 퇴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80척까지. 뭐 버지니아급, 로스앤젤레스급, 그리고 CUF. CUF 3척.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그게 뭐 대서양 함대하고 태평양 함대로 나눠지니까. 지금 SSBN은 뺀 거 아닙니까? SSBN은 18척. 18척. 와, 그럼 중에서 18척 중에서 또 4척은 SSGN이라고도 부르고. GN, SSGN. 그렇게 해서 순수한 미사일. 아주 뭐 많이 싣고 다니는.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이제 SSBN이라고 하면은 대륙간 탄도탄을 이제 수중에 쏠 수 있는 트라이덴트급 시리즈. 그건 14척. 와, 그럼 120여 척이 넘게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대서양 함대냐 소속이 배속되는 게 뭐 태평양 함대 이렇게 분류해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이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쏙 빼고 얘기하면은 중국 해군이 뭐 풀빵 찍는 그 맨날 그 뭐 아무리 많이 찍어낸다고 해도 이건 뭐 그렇게 찍어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아니 숫자상으로는 이제 언젠가 이제 이렇게 대등하게 쫓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승조원, 그다음에 그걸 운영 유지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국가 경제력이 계속 뒷받침이 돼서 수출도 많이 해서 경제력이 잘 돌아가서 항상 예산을 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 2030년대 중국 경제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망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망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그 동안에 이제 30년 동안에 하여튼 뭐 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질 네.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력 예산에 투입하는 게 전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뭐 2025년 기준으로 하면은 네. 미국 해군의 그 군사력은 여전히 좋은데 이게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MRO 하면서 얘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상이 실제 그 군수 지원함 같은 지원함들, 뭐 상륙 모함까지 이제 쳐주면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한국과 일본에 맡긴다는 얘기가 이제 그게 좀 사실 상세하게 좀 분류가 돼야 되는데 반면에 동시에 또 얘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 해군이 뭐 앞서가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포드급 그 차기 이제 항공모함들 이름이 벌써 이제 딱 지정하면서 클린턴 그리고 부시.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건조 계약을 확정을 진 거예요. 건조 계획을. 계획을. 예. 예. 그래서 뭐 현재 이제 트럼프 정권이 1월 20일 날 출범해서 4년이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거는 이제 가는 거예요, 사업이. 정권에 이제 바뀌는 거 상관없이.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클린턴 함이고 그다음에 아들 부시함. 아들 부시. 그 아버지 부시함은 이미 그 CVN 77이라고 해서 조지 부시함은 이미 W 부시 그거는 이미 작전을 하고 있고 배치된 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딱 감안하면은 이제서야 미국이 자기가 내가 좀 이렇게 전력이 쪼그라들었어 걱정돼 막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예산 타내려고 겁을 준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 수법, 이 방법은 레이건 정권 초기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나 지금 해군력 약해. 소련, 소비에트 해군이 어마무시해. 나 예산 줘야 돼. 아주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 방법이 똑같아요. 돌아가는 거야 이게 옛날 80년대처럼. 네. 그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을 잡기 위해서 중국하고 나하고 좀 친해져. 내가 무기도 줄 수 있어. 이게 이제 80년대 기조였잖아요. 예. 근데 90년대 가서는 경제도 서방 경제를 합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 서로 잘해 먹고 살자. 그래서 서로 좋았지. 그러면서 결국 이제 91년도에 동독부터 무너뜨리고 네. 소비에트 연방이 러시아로 해체되고 그러면서 이제 30년 동안 구가를 했죠. 경제들이 서로 이제 막 팔고 막 덤핑치고 그게 이제 끝난 거지 지금. 그러면서 이게 경제력이 이제 어떤 돈 수입이니까 네. 연동돼서 이제는 군사력을 더 투자 발전하기가 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좀 옛날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이제 감안해야 돼요. 경제력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렇게 겁을 줘놓고 나 이제 해군력이 다 썩었어, 뭐 쪼그라들었어 이렇게 다 얘기를 겁을 1년 내내 줬다가 이 트럼프가 딱 들어서면서 아니야, 다시 앞으로 레이건 우리 옛날 형님처럼 다시 증강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계획을 발표할게. 차기 항모 이름 다 나왔어 벌써. 클린턴, 부시함, 아들 부시함 둘 다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때리잖아. 야 미쳤냐? 내가 뭐 죽을 것 같아? 다시 돈 모아가지고 중국 해군 압도할 거야. 기다려. 내가 더 압도할 거야. 이제 그런 모습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그 전까지 뉴스는 뭐 미국 해군이 망했다고 그랬잖아. MRO 뭐 항공모함 이지스함 뭐 한국과 일본에 맡긴다고? 에이 거기까지는 안 맡기지. 그래서 이 뉴스는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이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이제 미국 해군이 여전히 뭐 강대하고 그리고 전 세계 군사력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순위가 지금 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종합 순위를 다 포함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미 해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 공군, 미 육군, 미 해병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미 공군 얘기하셨고 이제 전투기 전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온갖 그냥 뜯어 무는 거. 뭐 미국의 F-35가 저렇게 완결이 안 된다. 20년 지났는데 개발 완성이 안 된 것이다. 뭐 블록포가 지금 망했다. 그리고 그거 잘 뭐 정리해서 실전 배치해봤자 뭐 2029년 가야 된다. 그러니까 2030년대. 근데 이 전투기 개발사가 이제 그만큼 오긴 왔는데 또 최근에 반대로 미국 정부에서 또 록히드 마틴하고 같이 발표한 게 1년 동안에 2024년 1년 동안에 동맹국 포함해서 이 F-35를 A, B 포함해서 납품한 게 110여 대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개가 짖어도 멍멍이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3대까지는 먹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군사력에 대한 뉴스는 항상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뭐 특정 뉴스 하나 보고서 뭐 미국이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정권이 이제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20일 날 취임을 하지만은 그 직전에 발표를 딱 하는 거잖아요. 전투기 뭐 그래도 우리 만들었어. 배치했어. 항공모함 또 계속 만들 거야. 물론 이제 그 클린턴함이나 부시함을 아들 부시함을 실제 보려면은 아마 몇 년도로 생각하십니까? 몇 년대로? 뭐 아무래도 2040년에서 2050년 사이 정도 돼야 취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그 뉴스를 보고 놀란 게 처음으로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더 건조를 이제 예정대로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름까지 딱 지정을 한 게 처음부터. 그렇죠.
이제 미 해군의 앞으로 이제 차기 그 항공모함을 뭐 언제쯤 건조할 것이고 이름은 어떤 것이고 네. 그 건조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뉴스가 하나 더 나온 게 네. 그 척수. 함정 보유 척수나 확보 척수가 다시 이제 300여 척으로 증가. 300여 척. 네. 이제 그 기간에 이제 2025년이니까 계속 한 최소 10년 이상은 깔아놓으면서 계속 건조하면서 가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현재 뭐 지금 2025년 1월 달인데 24년 뭐 말까지 미 해군이 놓은 건 아니에요. 알레이버크급 시리즈, 네. 버지니아급 SSN 계속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돼서 이제 기사, 신문 일반 언론에서 좀 이렇게 침소봉대 크게 부풀려서 미 해군 망했다고 하는 게 그 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방송했던 컨스텔레이션. 예, 그게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 한국에는 기사가 넘어올 때 딱 특정 배라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하죠. 물론 이제 그 컨스텔레이션급만 소개한 기사는 있는데 네. 미 해군이 큰일 났다, 뭐 MRO를 뭐 맡기는데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에 건조를 맡기겠다, 막 이렇게 부풀려서 들어온 게 네네. 시작은 사실 그 컨스텔레이션 그 미사일 호위함, 그게 이제 만재가 7,000톤 대인데 7,000톤급 대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네네.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거를 합해 보면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은 알차게 그리고 이제 계속 증강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전 세계 군사력 1위 미국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살펴봤죠. 2위는 여전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참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네. 재래식 무기가 상당히 파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전히 2위다. 저는 중국이 2위로 다시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번 조사의 함정인 게 좀 네. 이렇게 단점인 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핵전력, 핵보유 전력하고 다 이렇게 섞어서 또 평가하는 것도 있다고 봐야죠. 이거 난장판이네요, 그러면. 왜냐면 그 러시아의 핵전력은 잘 보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워낙 뭐 그 탄두도 그렇고 많이 보관도 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중국이 못 쫓아가요. 중국은 이제서야 2030년대 중반까지 뭐 미국에 근접하는 탄두수를 만들어서 보관을 이제 하겠다. 그다음에 지상 발사 사이로 지하에 파서 네네. 미국식의 ICBM 그 기지처럼 그걸 이제서야 건설을 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건 이제 다른 이제 뉴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서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러시아나 미국에 비해서 이 핵전력이 약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돈을 투자해서 집중해서 건설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핵전력이 이제 스트라이어 3대 축, 뭐 지상 발사식, 잠수함 발사식, 폭격기 떨어뜨리는 거, 네.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2위가 러시아가 여전히 이제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약하다는 말씀하신 거죠? 예. 러시아에 비해서.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재래식 전력을 얘기하면은 중국이 또 러시아를 압도하는 게 있어요. 앞서가는 게. 아무래도 전차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전차 숫자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 현역에서 뭐 구형 전차든 그게 중국이 사실상 5천여 대. 5천여 대. 야.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러시아의 전력, 특히 전차 전력이 잘못 알려진 게 네. 그 뭐 창고에 처박혔다, 뭐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다. 근데 이 쇳덩어리는 보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유지를 이제 평상시에 좀 이렇게 구동도 시켜보고 해야 네.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좀 발라주고. 네, 그다음에 치장을 잘 한다 이제 미국식으로. 네, 습도 조절이다. 그게 잘 안 돼서 실제 다 이제 썩은 전차들. 그게 이제 지금의 그 전쟁에 막 투입할 수 없는 수준이 막.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차 전력이 지금 모자르죠. 뭐 미국이나 그 중국에 비교해서는 가동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게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전력 때문에 어마무시한 핵전력 때문에 중국보다는 앞선다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러시아 다음엔 3위가 바로 중국인데요. 네. 중국이 또 뭐 핵전력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집중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만 이제 대만을 상대로 이제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핵전력 세팅 폼이 이 미국이나 러시아보단 아직까지 미약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게 선언을 했죠. 비공식적으로. 네. 똑같이 만들겠다. 최소한 미국 수준만큼 보유를 하겠다. 숫자를. 아이고. 그런데 다시 아까 앞선 그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은 SSB에는 아직도 꼴랑 6척. 6척. 근데 그것도 증강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1개국, 미국을 상대로 14척 수준까지는 늘려보겠다.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쉽게 아유, 그럼요. 예, 그 원자력 추진, 더군다나 예. SSBN이죠. 탄도탄 실어야 되는 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향후 10년은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2035년도에는 어느 정도 완성을 이제 확보해서 완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미국은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은 또 뭐 차세대 그 SSBN 컬럼비아급을 지금 이제 착수를 했는데 현대화를 네. 더 고성능을 또 그다음에 영국 저쪽에 영국도 똑같이 지금 차세대 원잠을 또 지금 착수를 했고 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지역마다 이 군사력이 이제 그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순위가 대한민국 5위가 나온 거는 재래식 전력을 쭉 보다가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핵 전력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포함을 시킨 거예요. 러시아는. 예.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이 없는 조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가 만약에 핵 전력을 제외시킨다면 몇 위를 할까요? 조금 거기서 이제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체 뭐 해군력도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예.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좀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중국 해군에 그 뭐 중국판 이지스함 뭐 055라든지 뭐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052라든지 뭐 이렇게 함대 방공 그 함정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췄어요. 올라왔어요. 그거는 핵심인데 나머지 전력들이 다 이상한 것들 막 두 척 한 척 뭐 이렇게 막 시험함들 만든 게 있어요. 아니면 그 러시아제 소브르메니급이라든지 뭐 킬러급 잔수함. 그러니까 막 전력이 막 잡다구리한 그 전력. 잡다구리. 네, 잡다구리.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핵 전력을 제거해도 러시아는 2위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잠수함 전력은 뭐 막강하거든요. 거기도 잡다구리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짜파구리도 아니고 잡다구리. 예. 아주 뭐 많은데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들은 그래도 좀 펀치력들이 있는 어느 정도 검증이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시중에서 뭐 서로 막 염탐하면서 하다가 검증이 된 전력들 잠수함들이. 반면에 중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뭐 경운기가 끌고 다닌다. 물론 이건 구형 잠수함인데,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 함의 정숙성, 잠수함의 정숙성이 발전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중국보다 앞선다 이제 해주는 거죠. 점수를 이렇게 높이 준 거고, 해당되는 이제 그런 이제 조사 기관에서는 이제 뭔가 좀 성향들이 있죠. 나름대로 이제 그 해당되는 조사 기관에 그 해당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좀 아시아를 좀 약간 홀대하는. 알겠습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이 차지했는데요. 4위는 바로 인도. 아, 인도도 전투기 뭐 수호의 전투기 SU-30부터 해서 뭐 거의 300대 가까운 숫자를 보유하고 있고. 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한종만.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도 두 척. 그 다 러시아 기반의 항공모함이고 뭐 물론 이제 뭐 이태리 기술 섞인 것도 이번함이 나와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독특하게 원잠을 러시아 기술 받아서 갖고 있고. 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자체 이제 건조한다는 그 소위 전투함들, 구축함, 뭐 호위함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핵심 하나 있습니다. 예, 육상 전력에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차 전력도 꽤 갖고 있는 편이고 아시아에서는 막강하고. 근데 뭐 인도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국경선은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양쪽을 견제해야 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일단 인도가 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인도가 이제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거기도 현대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전차 전력도 지금 뭐 새로 이제 구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자주포도 좀 계속 사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 뭐 K9 자주포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게 뭐 추가 발주 뭐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현대화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중국을 또 상대로 해서 뭐 파키스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들도 이제 과제가 많이 놓여 있죠. 현대화 과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4위 인도를 뒤로 하고 5위가 바로 대한민국이 차지했는데요. 인도의 핵만 빼면 대한민국이 4위 가능합니까? 일단 전투기 숫자만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430대에서는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400대 이 정도의 그 4세대, 4.5세대, 5세대 전투기 갖고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일단 공군 전력이. 그다음에 해군력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 정규 구축함 KD 1, 2, 3가 있고 12척이 있고 물론 이제 정조대왕급에 이제 합류했으니까 13척이 되겠죠.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게. 그다음에 이제 FFG-1 인천급 그리고 대구급.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충남급 호위함들이죠. 연안 호위함. 그다음에 이제 FFG-4 그게 이제 예정돼 있고 더 나아가서 KDDX. 물론 이제 이건 도입이 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좀 적은 숫자지만 알차게 이게 또 이만한 그 전력을 이렇게 층층이 갖고 있는 나라가 또 드물어요. 또 있습니다. 현무, 천무, 현궁 아주 그냥 특히 천무가 원래 처음에 이제 기획됐을 때는 한 뭐 150여 분을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위협이 그러니까 점차 날로 증가하니까
거의 300여 명 이상. 예, 2배로. 그것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이게 탄 자체가 비싸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탄을 다 구비를 한다는 게 사야 된다는 게 그걸 따지면은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연장 로켓포 아주 이런 알찬 고성능의 다연장 로켓포를 보유한 나라가 또 드물지 않습니다. 네네네. 더 나아가서 전차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뭐 밥이 되고 있다 하는데 전차가 또 최신 전차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2,400여 대. 물론 이제 2,400여 대에는 M48A5K가 포함되어 있죠. 아직 퇴역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참 믿기 힘든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5위?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우리 슈퍼소닉 TV에서 작년에 이제 뭐 공군력과 해군력을 이렇게 순위를 따져봤는데 육해공 해병대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좀 처음이죠. 이런 걸 접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번 이 GFP에서 이 전략 자산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 이제 기준, 뭐 평가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전력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 러시아만 좀 이렇게 는 건가? 아니 평가를 제대로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은 아직 이제 뭐 이렇게 좀 자기들이 확장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2030년도에 가서 보면은 또 완전히 또 바뀌겠죠. 2030년도나 또 35년도 더 나가서 10년 후에는 또 순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5위를 차지한 한국을 뒤로 6위가 영국,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제 자위대가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 있는데 특히 항공자위대가 그 옛날의 명성을 자기들 나름대로 명성을 갖고 있던 전력이 아닙니다. 숫자도 줄었고. 그렇죠. 그 F-15J를 이제 중심으로 200대라고 하는데 면허 생산한 게 그게 이제 뭐 구시대 전투기로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조만간 2028년까지 한 절반 이상을 또 갖다 버려야 돼요. 노후 전투기로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일본 항공자위대도 그 숫자가 적정 수에 뭐 360여 대 뭐 이런 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 그런 상황이고 또 F-35A하고 B가 제때 이제 그 딜리버리 조달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오는 게 좀 숫자가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대량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당장 뭐 F-35B가 뭐 몇 달 지연됐다 연기됐다 발표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뭐 항공자위대가 옛날 같지 않은 거. 그 뭐 20년 전만 해도 뭐 아직 기세등등했었죠. 뭐 우리 대한민국 상대로 막강한 전력이라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을 상대로 오키나와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전력이 뭐 망가졌다, 망했다 그건 아닌데 그 옛날에 비교해서는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된 좀 가라앉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해상자위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가 이즘이라는 이제 경항공모함 개조한 그것이 빨리 실전 배치가 되면은 나름대로 다시 이제 지위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가미 시리즈가 있죠. 뭐 1형, 2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도입이 되면은 일반 해상자위대는 그대로 뭐 전력이 막강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제 분류해서 보면은 전 세계 뭐 매디 된다. 해군력 막 이렇게 다 봤을 때 해상자위대는 이제 촘촘히 아주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전력이. 그러니까 이제 분류를 하면 그렇게 돼 있고 육상자위대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가 않고. 육상자위대는 그럼 사실상 볼 게 없고. 알겠습니다. 8위까지 일본이 차지했고요. 바로 9위는 튀르키예, 10위가 이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뭐 11위부터는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튀르키예, 10위 이탈리아로 10위권 내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핵무기 전략 자산과 이 사이버 전력 등은 평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된 거를 이제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그 기관은 그 밀리터리 밸런스 영국에서 나온 그 내용이 가장 신뢰성이 이제 인정을 받았고 또 스웨덴에서도 발표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만 접하다가 이제 이게 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툭튀.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저 기관이 그렇게 알려진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이제 밀리터리 밸런스 이제 이런데 유럽에 이제 기반에 뭐 하여튼 뭐 5, 6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이상 있었던 그쪽에서 발표하는 것만 접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게 맞는 거냐?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2025년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봤고요. 뭐 이거상으로는 제가 볼 땐 뭐 믿을 수 없는 순위 대한민국이 5위를 차지했지만 뭐 5위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에 투자한 거, 우리 국방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이제 건설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으로만 보면 뭐 5위?
이건 맞는 말이죠. 아니, 육해공 해병대 전력을 알차게 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뭐 저는 의심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향후 10년 동안에 네. 더 좋은 국산 고성능 무기를 또 이제 채워서 또 발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 유지는 최소한 그 군사력 유지는 할 것이다. 예. 핵무기만 갖게 되면 아마 4위 정도는 충분히 인도를 꺾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근데 인도가 땅덩어리가 또 커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부수적인 거로 또 봐줘야 되니까. 인도 애매하고. 예, 그 인구, 땅덩어리 크기 뭐 이런 것 경제력 뭐 다 이렇게 또 좀 비공식적인 안 보이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는 한번 이렇게 가점을 좀 주면서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감안할 때는 굳이 뭐 우리가 인도까지 앞설 필요가 뭐 있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할게요. 지금 KF-21 방한 모자 마지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안 남았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한 3, 40여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뭐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네네. 저희 슈퍼소닉 TV의 후원은 이 모자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도 갖고 슈퍼소닉 TV도 좀 돕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